안녕하세요. 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와 팁을 제공하는 채널 100세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채널에서는 올바른 생활습관, 영양, 운동, 건강한 심리 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온이 많이 떨어진 요즘 따뜻한 차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내용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내용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강의 효능과 그 효능을 더 올릴 수 있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생강은 맵고 싸한 맛은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란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체내의 지질 농도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 지질 농도의 증가로 인해 일어나는 동맥경화, 뇌경색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식 완화. 생강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천식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생강의 성분 중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몸의 찬 기운을 없애는 역할을 해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면역 균형 유지. 생강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면역 체계와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류머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소화기 기능 향상. 생강에 함유된 쇼가올과 진지베인 성분은 소화 촉진 효과가 뛰어납니다. 쇼가올 성분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진지베인 성분은 단백질분해 효소로 소화 능력을 높여주는데요. 소화가 잘 안되거나 배탈이 자주 나는 사람이라면 생강차를 따뜻하게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매운 성질은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과섭취는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균 및 암 예방 효과.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뛰어난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DNA의 손상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해 DNA 변형에 의한 암 유발 및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곱 번째, 기관지염, 기침의 효과. 생강은 기관지염과 기침 감기 등에 효과적이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편도선이 붓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더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생강 속 알싸한 향과 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체내 효소를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쇼가올 성분은 특히 활성산소에 의한 유전자 손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뛰어난데 생강을 쪄서 말리면 10배 증가합니다. 보통 생강차를 먹게 되면 냄비에 끓이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는데 압력밥솥에 끓이게 된다면 찌거나 말릴 필요가 없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마시며 효능은 배가 됩니다. 농업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생강을 고온에서 고압 처리할 경우 전용 장비가 필요하지만 압력솥의 경우는 170도까지 올라가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압력밥솥에서는 물 3L에 생강 50지을 만듭니다. 생강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 15분간 불리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손질한 생강은 얇게 편을 썰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압력밥솥에 물 3리터를 넣고 손질한 생강을 넣어줍니다. 차를 끓일 때 기호에 따라 대추나 계피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가열하다 추가 흔들리고 소리가 나면 약불로 줄입니다. 약불로 줄인 후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20분 후 불을 끄고 증기가 다 빠지고 나면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생강을 비롯한 내용물을 체에 받쳐서 주걱으로 꾹꾹 눌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강차는 엄청 진한 후 물이나 꿀을 추가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대파.
생강차의 꾸준한 섭취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6주간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강이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체내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용들은 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운동에 의한 근육통이나 두통 등 각종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생강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파와 함께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대파의 풍부한 알리신과 황화알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생강과 만나면 염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파 속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는 토마토 20개와 맞먹을 정도로 아주 풍부한데요. 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대파의 이런 성분들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생강차를 끓일 때 대파를 같이 넣는다면 염증과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열에 약하지만 3분 이내로 끓이면 크게 감소하지 않으니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에 얼린 대파가 있다면 생강차를 끓일 때 2L에 한 줌 정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생강과 파를 따뜻하게 차로 드시고 염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강을 드실 때 꼭 알아야 할 것. 가끔 생강을 구입해서 손질하다 보면 살짝 썩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강이 보인다면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썩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에는 사프롤과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위험한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이 썩으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생깁니다. 사프롤 성분은 식약청에서도 마약류의 원료 물질로 지정할 만큼 아주 위험한 독성 성분이며 국제암연구소 또한 이 성분을 발암물질 2비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프롤 성분은 물에 끓이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함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썩은 생강에 잘 생기는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이라는 일군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간세포를 파괴시켜 간암을 유발시키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제거가 어렵습니다. 썩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곰팡이 독소는 생강의 섬유 조직을 타고 멀쩡하게 보이는 생강의 여기저기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영국에서 진행한 실험 중 이 곰팡이 성분을 먹은 칠면조 10만 마리가 폐사한 경우도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썩은 부분을 도려낸 생강을 즐겨 먹던 중년 여성이 간암에 걸린 일화도 있습니다. 새로 구입했거나 보관하던 생강을 살펴봤을 때 썩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이 보인다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팁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